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1일 시사 토크쇼 신우의 시사탕탕 신주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상당히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치부터 사회 문제까지 오늘도 여러분들께 상세히 풀어드리죠. 제가 말 길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신우의 시사탕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이슈 풀어드릴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이양수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이용호 왕광대 초빙교수,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진 김복준 박사님, 양지열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박근혜 대통령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박 2일 휴가증 전군에 건군 이래 최초, 예? 쫙 돌리고 또 청년희망펀드에 돈도 쫙 기부하고, 이걸 파격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파격이죠. 파격이에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한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어떤 자신감의 발로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벤트성이다 이렇게 일부에서 지적을 하기도 하고, 청년희망펀드 같은 경우는 또 세부적인 내용도 준비한 상태에서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론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으로 봐서는 뭔가 지금 분위기를 끌어가고 싶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뢰 도발 이후에 또 그 남북 관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풀리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중국 가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이런 상태에서 또 최근에 가면 뭐 또 노사정 그 합의도 이끌어내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갖고 국민의 분위기를 어떤 좀 업시켜서 국정 하반기를 잘 끌어가겠다. 그런 어떤 자신감의 발로라고 봅니다. 자신감의 발로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게 좀 약간 독선적이지 않냐? 이게 충분한 공론도 없이.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휴가 주는 것도 공론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이제 그동안 그 목함지뢰 사건이라든지 남북 긴장 상황 때문에 뭐 휴가나 외출 외박도 못했던 그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요즘 신안보 세대라고 20대, 30대들이 어떤 안보 의식이 많이 강화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뭐 대통령의 화답 차원에서, 그리고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본인의 부하들이죠. 부하들한테 휴가를 명령하고, 그 다음에 뭐 그 간식거리를 이제 하사하는 그런 것들이 뭐 크게 공론화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가? 창군 이래 처음이라고 하지만은 뭐 아주 이번에 그 기회가 아주 좋았다. 그런 차원에서 단지 뭐 어떤 일각에서는 내년 선거를 겨냥하고 뭔가 선심성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부차적인 효과고, 진짜로는 그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자신감이라 말씀. 네, 근데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이제 하나하나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사실 휴가 정도 주는 것은 부대장 뭐 재량으로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시를,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그러면 이제 뭐 수첩 보고 깨알 지시하는 것 같고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갖고 좀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알다시피 이제 지뢰 도발 갖고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숨통은 트였지만, 지뢰 도발에 관해서 북한이 명시적으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사과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대대적으로 뭐 승리한 것도 아닌데 이걸 하는 것이 좀 옳은 건가,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또 더구나 청와대 비서실에서 뭐 간식 하나 주면서 뭐 대통령의 하사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건데, 또 일각에서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제 여러 가지 내릴 때 이제 하사품이라는 걸 항용 쓰거든요. 그래요? 꼭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윗사람이 아래사람 줄 때 이제 하사품이라는 걸 쓰는데, 하필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하사품이라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곱씹어볼 만한 부분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공직 생활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하사품이라는 거, 뭐 경찰의 날 되면 담배 한 갑씩 주면서 대통령 뭐 하사품이랬는데, 그거를 고치라고 그래갖고 대통령 증정품 하면서 그게 일시적으로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그 박 대통령 뭐 이렇게 하신 거, 뭐 국군 통수권자가 뭐 그 부하들한테 1박 2일 주는 거는 뭐 그게 문제될 거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소통이니 공유하는 게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뭐 어찌됐건 모처럼 뭐 청년 희망 펀드도 하시고
장병들 휴가도 주시고 저 청년들한테 관심 갖는 거 이거를 그냥 좋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자신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 있게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론도 있지만 이번에 S&P도 인정했듯이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작년 기준으로 OECD 34개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고 국민 소득도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도 세계 7위에서 6위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솔직히 성과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의 체감 지수는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와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그건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저는 그게 반박이라기보다도요, 어떻게 보면은 경제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예. 어떤 성장 위주의 과거의 정책 이런 데 조금 더 관심이 가시는 것 같아요. 평균적인 신장률로 따지면 S&P 지수가 좋아진 것도 맞을 수 있고 여기 인용하신 통계들 다 맞을 것 같은데 다 맞겠죠. 문제는 지금 뭐죠? 청년 실업 문제 같은 거, 또 밑에 우리 좀 하반층, 극빈층이 늘어나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격차가 커진다거나 그에 반해서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유율이 높아가고 있는데 투자율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전체 평균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더 나아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내부 사정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서민 국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아픈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예, 말씀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제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 뭐 경제수석이나 장관한테 보고받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안 받았을 리는 없고요. 여기 아마 경제는 심리다 하는 그 생각이 아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경제가 어렵다면은 일단 그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요. 그럼 기업들은 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그러면 경기가 점점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말에 대통령이 심리, 국민들의 어떤 그 경제 심리를 좀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추석 다가오면 이제 대부분 추석 차례상 지내고 나면 이제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정치 문제가 거의 이제 경제 문제라는 게 고스톱 친다는 얘기 아니죠? 예. 그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화제로 올라오는데 야당에서는 현재 지금 현 정부가 경제 정책에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공세를 취하니까 사실 정부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표를 내놓고 싶었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양적인 어떤 지표에서는 어느 정도는 뭐 괜찮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질적으로도 그런가, 내부 강론에서도 그런가 이런 부분은 이견이 갈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추석에 앞두고 이렇게 쭉 하는 어떤 어떤 그런 행위들에 대한 평가를 내려봤는데요. 자, 다음 이슈 한번 직접 만나보시죠.